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익숙히 봐왔던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달마티안이라고 한다는데 그 달마티안이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우리가 평생 달마시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유명한 그렇죠.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외래어 표기법상 달마티안이 맞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달마티안 개가 2022년 8월 달 용인시에서 한 제과점 출입문 안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달마티안이 크기가 크거든요. 어허. 당시 그 개가 몸 길이 60cm, 높이 40cm. 어이구. 꽤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35분간 그 개가 묶여 있으면서 손님들이 제대로 그 제과점에 드나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저 개가 제과점 사장님의 개도 아니었고 어? 제과점에 찾아온 손님의 개도 아니었고 제3자의 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과점 업주분에게도 아니고 잠시 들른 손님에게도 아니라면 혹시 누군가 저 개를 유기한 거예요? 밤사이에 저기 제과점에 묶어놓고 지금 주랭랑 친 거지 왜 뭐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견주, 즉 개의 주인은 일부러 저 개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어머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였냐면 이 전날에요. 제과점 업주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이 달마티안을 다치겠다는 거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건 견주의 주장이죠. 견주 주장이죠. 네. 견주의 주장이 그렇고요. 그 견주에 저렇게 다치게 했는데 사후 조치를 안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견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인데요. 너무 화가 나서 불만을 품고 저 달마티안을 데리고 가서 아하. 그 운전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저렇게 떡하니 묶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저 달마티안 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막 무서운 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친숙한 개로 이미지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개인데 그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개가 전날 다친 개가 맞다고 하면 이 더운 날씨에 개를 사랑하는 견주라면 저렇게 밖에서 치료받지 않고 묶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친숙해 보이는 개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협과 공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 재판부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100만 원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견주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거 항소할 수 있는 모든 이유 다 쓴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좀 쉽게 풀어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범죄 저지른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 판단했고 적용되는 법리도 잘못됐고 그리고 판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형도 너무 많이 부당하다. 어허. 너무 많이 나왔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모든 항소 이유들이 저기 다 들어있어요. 보통 저렇게 다 이유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자기가 전날 사고 문제 때문에 이 제과점을 찾았는데 업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잠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네. 처음에는 제과점 앞이 아니라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제과점 앞으로 개를 옮긴 건 내가 아니라 철물점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실관계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견주 입장에서는 제과점에 처음부터 우리 개를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 묶어놔서. 근데 이 사건이 2022년 8월이에요. 그럼 2022년 8월이 20년, 30년 전도 아니에요. 그럼 보통 요즘 가게 앞에 CCTV 그리고 거리를 비추는 CCTV 있으니까 이거 재판부가 다 확인해 봤겠죠, 진짜인지.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가 확인한 그 CCTV의 영상에 따르면 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찍힌 거예요? 네. 미장원이 처음부터 묶어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이 제가슴에 묶여놓은 거죠. 아까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지만 60cm 정도의 길이에 이 정도일 겁니다. 네. 40cm 높이면 적지 않은 개가 그렇죠. 제가슴 앞에 이렇게 떡 있으면 사람들이 문을 일단 열기도 힘들고요. 힘들겠죠. 사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입장하지 않은 그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CCTV, 제과점 앞에 CCTV가 있으면 그렇죠. 개를 보고 달마티안을 보고 흠칫 놀라서 못 들어가는 손님들 다 눈에 저기 CCTV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발길 돌리는 거, 멈칫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상에 그래요? 찍혔다는 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이 앞에 있지?
이거 올 휴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아. 때문에 어쨌든 CCTV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 불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 있으면 그 제과점 업주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대화나 그래도 만약 안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방식을 풀어야지. 이거는 개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자신이 키우는 개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그 용도로 쓰면 될까요? 박선배 변호사님. 역시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업무방해가 넉넉하게 인정되고 나아가서 피고인의 변명이 오히려 양형 가중 사유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네. 견주 입장에서는 잠깐 물론 욱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추정컨대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자신의 주장대로 제과점 업주가 몰던 차에 자신의 달마티안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 데려가서 사랑한다면 먼저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 나중에 법적 다툼해도 됐었잖아요. 그 개를 2020년 8월이었어요. 그 8월 땡볕 때 묶어놔요. 세상에 그 앞에 얼마나 개가 말 못한다고 세상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